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담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어떠세요? 나이가 들수록 참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건강은 괜찮을지, 앞으로 생활비는 충분할지, 또 혹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저도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늘 마음이 쓰이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황금기를 40대, 50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60대 이후가 진짜 중요한 시기 아닐까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누리셔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몇 가지 든든한 받침대가 꼭 필요합니다. 흔히들 건강한 몸과 마음,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곤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걱정이 바로 돈, 즉 노후 자금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으니 나이 들어서는 걱정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은퇴 이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다르지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병원비는 오히려 늘어나니 매일매일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60대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금전관리 절대 법칙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언들을 모아 정리해 드릴 텐데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일상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칙은 바로 50대 이후에는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마라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50대라는 시기는 보통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또 수입도 정점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직장에서도 마지막 커리어를 달리고 있을 때라 다른 어떤 시기보다 여유를 느끼실 수 있는 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유가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외식도 늘어나고 모임도 많아지고 또 품위 유지라는 이름으로 지출이 커지게 됩니다. 솔직히 젊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 좀 써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다시 낮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엔 집에서 밥을 해 드시던 분이 자꾸 외식을 하다 보면 다시 집밥으로 돌아갔을 때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가끔 고급스러운 옷이나 가방을 사다 보면 더 저렴한 물건을 살 때 괜히 초라해 보이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한번 익숙해진 습관은 몸에 배어버려서 쉽게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50대 때부터 생활 수준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조금 낮춰보는 연습을 권합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 패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거지요. 그래야 60대 이후에도 불편함 없이 또 허전하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려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옷장 속에 묵혀둔 옷, 몇 년째 안 쓰는 가전제품, 그리고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모아둔 잡동사니들. 사실은 앞으로도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건 아깝기도 하고 혹시 누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결국 집을 어지럽히고 또 마음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면 생활이 훨씬 단순해지고 충동 구매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옷이 많은데 새 옷을 또 사려는 충동이 든다면 옷장을 정리하면서 내게는 이미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TV 홈쇼핑이 시니어분들의 큰 유혹이 되곤 하죠. 심심풀이로 틀어놨다가도 마지막 한정 수량이라는 말에 어느새 결제를 하게 되는 경험 혹시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가보면 홈쇼핑으로 산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어느새 회원가입도 하고 적립금도 챙기고 쿠폰도 쓰고 구매 후기까지 꼬박꼬박 쓰시는 우수 고객이 되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물건들이 과연 다 필요한 걸까요? 정리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다 보면 결국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쓰게 되고 이는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 것,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버릴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은 훨씬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법칙에 이어 우리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금전 관리, 절대 법칙의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비 습관, 보험 관리, 그리고 현명한 가게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소비에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금이 나오고 퇴직금이나 저축이 있다고 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고 새어나가는 비용은 늘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쓰다 보면 금방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나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부분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시되 그 외에는 외식이나 불필요한 쇼핑을 줄이는 시기지요. 반대로 음식에 진심이신 분은 조금 더 좋은 식재료를 쓰시되 취미 생활에는 소박하게 만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취미를 하다 보면 꼭 전문가들이 쓰는 고급 장비가 더 좋아 보이고 갖고 싶어지지요. 골프채, 낚싯대, 카메라 끝이 없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한두 번쯤은 큰맘 먹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했다면 다른 부분에서 절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에는 과감하게 쓰고 그 외에는 아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은퇴 생활을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법칙은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라입니다. 부모님들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지인의 권유로 혹은 회사 동료나 친척의 부탁으로 가입하신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과 그렇지 않은 보험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만 의존하신다는 겁니다. 새 상품이 나왔다고 갈아타라고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덜컥 바꾸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렇게 갈아타기를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3년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보험 상품을 비교해 보라고 권합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과연 적절한지, 실제 보장 범위가 나에게 필요한 부분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거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보험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에 돈을 쓰는 대신 그 돈을 건강관리나 생활비에 보탠다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고가의 물건일수록 현금으로 사라입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로 카드 사용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할부 기능은 큰 돈을 쓰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지출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달 조금씩 나눠낸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덜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 TV나 가전제품을 할부로 샀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한두 개뿐이지만 그 뒤로도 계속 다른 물건을 할부로 사다 보면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쌓여갑니다. 나중엔 도대체 내가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감이 안 올 정도가 되죠. 반대로 현금으로 큰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지갑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되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과연 사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고민 과정이 곧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 법칙은 정기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점검하라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 주간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여부였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본 사람들은 불안이 줄어들었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했다고 하지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보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비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정리해보고 수입과 비교해보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서 아껴야 할지, 어떤 부분에 더 투자할 수 있을지가 눈에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부부가 함께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 차이를 줄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자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3가지 법칙,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소비의 선택과 집중을 하라, 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라, 고가의 물건은 현금으로 사라,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점검하라. 이 4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법칙과 합치면 모두 6가지가 되죠. 이 6가지를 꾸준히 지켜나가신다면 은퇴 이후에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마음 편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금전 관리 절대 법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일상에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주 3회 하시던 분이라면 주 2회로 줄여보는 겁니다. 또 옷을 살 때는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 수준이 조금씩 조정되고 은퇴 후에도 불편하지 않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기. 이건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옷장에 몇 년째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쓰지 않는 가전제품은 중고로 판매해도 됩니다. 이렇게 비워내는 습관이 쌓이면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도 줄어들고 결국 소비도 줄어드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소비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예산을 미리 세워서 내가 꼭 즐기고 싶은 것에 얼마를 쓸지 정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에 50만 원을 쓰기로 정했다면 다른 여가 비용은 줄이는 식이지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는 소비가 아니라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죠. 보험 관리 역시 생활 속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험 약관을 혼자 읽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이고 매달 얼마를 내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공시 자료를 찾아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무조건 새로 나온 상품에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가의 물건을 현금으로 사는 습관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금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큰돈이 눈앞에서 빠져나가는 걸 직접 경험하면 충동 구매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TV를 현금으로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를 긁을 때보다 훨씬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인지, 혹시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은지 여러 번 고민하게 되죠. 이 과정 자체가 소비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가계부를 쓰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동 지출 내역 정리 서비스도 많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출 내역을 보면서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생각도 공유되고 경제적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법칙들을 한 번에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집안 물건 한 박스 정리하기, 다음 달에는 보험 약관 한 번 검토하기, 또 그 다음 달에는 부부가 함께 예산 짜보기.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어머님, 아버님, 60대 이후의 삶은 누가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나가신다면 앞으로의 20년, 30년은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노후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건 내려놓고 필요한 건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노후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을수록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60대는 제2의 전성기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흔 아들은 부모님 곁에서 늘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마흔 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